가히 뭐 환상적이라 할 수 있죠. 여기 오면 먼저 얼굴들이 환해집니다. 야, 우리의 한복의 멋이 이렇구나. 정말 나도 한복을 꼭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실제로 느끼는 장소가 됩니다. 순천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남의 모든 학생들이 여기 와서 보고 또 즐기고 자기의 꿈을 키우고 끼를 키우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예술을 향한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예정관. 그런 의미에서 건물 이름도 예술의 경지를 논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혜순 선생님의 호 역시 한복과의 인연을 처음 만들어준 외삼촌으로부터 물려받은 예정입니다. 한복 소매 아래쪽에 둥글린 부분을 베레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름을 따온 베레라는 공간은 한복 전시와 교육기부 행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전시된 작품들 하나하나에서도 학생들을 생각하는 김혜순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디피되어 있는 옷을 보고 한복이지만 나도 편하게 입을 수 있어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복하면 긴팔 생각하지만 반팔, 한복이 너무 칠랑하게 길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쇼트하게 짧은 치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운동화에도 재밌게 입을 수 있어. 비 오는 날 한복 귀찮다, 한복 비 오는 날 장화 신고 입을 수 있어. 애들한테 보여주려는 그런 시각적인 패션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 다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한복에서 머리띠에도 있고. 예정관의 공간별 이름은 도올 김용욱 선생님이 친필로 장명해 주셨습니다. 1층의 소외루라는 공간은 공자가 어린 학생들이 나를 가슴 깊이 품어주는 것이 내 생애의 이상이다라고 말한 데서 따온 이름인데요. 아마도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스승의 그 깊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김혜순 선생님은 매주 토요일이면 예정관을 찾아 아이들을 만납니다. 오늘은 한복 앞치마 만들기 수업이 한창인데요. 잡을 때도 직선이 맞게 편안하게 하고 잡아요. 이게 안 찝히고. 바느질도 서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시간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직선을 생각하면 훨씬 더 동시에 색선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돌아간다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돌려. 천천히 가. 사실 바느질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한복을 만들려면 재봉틀 사용 방법에서부터 자수, 염색, 매듭까지 배워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전통과 문화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모습이 참 기특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의상을 꼭 하지 않은 학생들이어도 뭔가 꿈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이 다 모여서 나름대로 방과 후에 학교가 끝난 토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오전을 하려면서 여기서 이것저것 배우고 있는 거죠. 그냥 잡았구나. 그치? 나이 자르려고 잡고 일로 와서 봐봐. 일로 와서 보고서 잘 잡았는데 하나 더 잡아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이 똑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흰실이지만 거의 안 보이는 느낌을 해가지고 겹으로 할 거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김혜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과의 약속.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한복을 만들었다는 지인이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한복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맨 처음에는 한복 그냥 어렵고 좀 만들기도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좀 편한 면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냥 어차피 여기 안 오면 계속 자고 있으니까 그냥 약간 자는 시간 줄여서 이거 하면 맨 마지막에 봤을 때 결과물도 있고 뭔가 실력도 약간 더 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업의 정식 명칭은
다문화 황실공예 동아리인데요. 보자기, 주머니, 가방, 놀이개, 한복 등 다양한 작품 제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제 수업에 참여한 지 막 한 달이 됐다는 아성이. 요즘 옷 만드는 재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하면 할수록 더 어렵기만 한 바느질. 결국 오늘도 선생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묶으면 이거 안 보이게. 되게 짧게 잘라버렸니? 잘못 엉켜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 거는 그 실에다 침 묻히면 안 돼. 그냥 바늘이 녹이 쓸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그냥 끝만 잘라가지고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거.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서 의자를 끼워가지고 실 짧잖아요 지금. 뒤를 다시 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끼워. 보이지 뒤에서. 전혀 안 보이지. 그쵸?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다시 하세요. 네. 우와. 바늘에 다시 실을 깨고 처음부터 천천히 해보기로 하는데요. 바늘에 찔려본 적 있어요? 아니, 네. 많이 찔렸어요. 아프잖아 그럼. 네. 근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찔리면서 계속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좀 서툴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해가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 김혜순 선생님은 오늘 이 시간이 아이들이 앞으로 그려나갈 인생의 큰 그림에 소중한 밑그림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한복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한복도 토대로 다른 복식도 공부해서 취업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그냥 막무가내 난무가내 해볼까라고 왔지만 와서 보니까 정말 얻어갈 게 있더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복을 모르고 왔다가 한복을 체험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꿈은 언제나 바뀐다. 내가 하는 만큼 꿈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고 풀리는 이런 개념을 애들한테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친 몸을 금요일이면 여기서 토일을 싸서 저는 에너지를 얻어가는 거죠. 제가 힘들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훨씬 더 축적해서 뭔가 싱싱함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탁한 서울로 올라가는 거죠.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앞서서 봤던 화면에서 지금 고향에 지으신 디자인 스쿨 예전관 보셨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런 좋은 일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거 혼자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도와줬는데 제가 젊어서 한복하면서 난 나이 들어서
한복하는 걸 어떻게 풀어갈까 나이가 들어가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꿈이었죠, 꿈. 다음에는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 참 좋겠다.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학생들 말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내가 태어난 고향 쪽이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혼자 임의로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근데 이제 그쪽 교육 쪽에 전라남도 교육청 이제 마치 교육감님께서 옛날에 약속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학교 총장 시절이실 때 이제 제가 그 학교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저의 바람 대화 중에 늘 바람이 다음에 나는 나이 들어서 내 고향 쪽에 오고 싶다. 그럴 때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그런 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못하고 충분히 지금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저는 봉사 기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해서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지어주시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해정관 디자인 스쿨로 짓게 됐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럼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가셔서 또 수업을 하시나요? 저는 아이들과의 약속이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갑니다. 그래서 방과 후. 그래서 학교 끝나고 토요일 날 아침. 대단하죠. 아이들이 늦잠 자고 싶을 텐데 뭐 이것저것 한복 공예품 만나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8시까지 와서 준비는 많아요. 그래서 시작은 9시에 3시간 동안. 그 3시간 동안 이제 만들기 수업을. 이렇게 자기들의 솜씨로 만들어서 본인 입기도 하고 또 아니면 지어서 만들어서 주변에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선생님 꿈이었지만 또 많은 아이들에게 또 꿈이 되는 정말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또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제자도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제자는 많죠. 제자들은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유난히 하기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던 그런 아이들 몇몇 있어요. 근데 역시나 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예, 억지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정말 하고 싶고 갖고 싶은데 여건이 못 돼서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취업도 해서 저희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게 돕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여러 가지 계속 나눔에 대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 교당에서도 나누는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참 벌써 한 20년 넘었죠. 저는 되게 조그마한 곳을 좋아해요. 작은 곳에 제가 이제 크게는 못하니까 제가 힘이 좀 실어지게 될 만한 곳은 아주 작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풀이 교당이라고 있어요. 그 교당에 정말 오막살이 일적에 벌써 해수가 꽤 됐죠. 거의 2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거기에서 그 교무님께서 아이들 가르치는 뭘 가르치냐 아이들에게 문화 얘기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뭐 별거 다 가르쳤어요. 아무튼 뭐 사물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차 활동 다도하는 거랄지 예절이랄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봉사를 자꾸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어머니들 모시고 가서 보게 하고 또 같이 공유하면서 뭔가 도움이 되게 하고 하는 일들을 늘 해왔는데 교당하면 저는 해외를 나갈 적마다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교당을 찾아가요. 어느 나라를 가든 거의 많이 있잖아요. 밖에 많이 있어서 거기 가서 도와주고 오고 싶은 게 우리 옷 남기고 오는 거잖아요. 특히 파리교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예 홀레복 자체를 거기다가 아예 놔두고 희망자에게 입히게 하고 하는 걸 너무 하고 있죠. 예.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예쁜 옷 남아 있어요. 네, 기대되는데. 네, 러시아 교당도 마찬가지로 남기고 오고. 네. 예. 혹시 부군께서는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에 대해서 혹시 뭔가 반대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아니, 초창기에는 사실 저는 힘들단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너무 힘들고 혹시 하지 마라 그럴까 봐. 네.
예, 이제 애들 막 키우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는 네. 식으로 저한테 한 번 딱 그랬었어요. 잘 아주 초창기 때. 그래서 혹시 그냥 문 닫아라 그럴까 봐. 네, 네. 절대 항시 바쁜 척. 그렇죠. 집에서 불편하게 하면 그게 꼬리가 되니까 네. 혹시 그 말 안 잡히려고 네. 정말 노력한 사람이에요. 진짜. 예, 힘들지 않죠. 언제나 행복한 척 해야 되잖아요. 불편해도. 네, 맞아요. 이 일을 하려면은 지혜가 필요하네요, 정말. 아니, 살아야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야 돼서 정말 그 부분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 네. 예. 계속 이제 선생님 되게 승승장구하신 거잖아요. 또 세계로 뻗어 가셨고, 근데 그런 거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굉장히 뿌듯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표현이 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가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저 일만 꿋꿋이 하고 있고 거기서 별 큰 얘기 하지 않아요. 아니 얼마나 불만 많겠죠. 뭐 밥을 해주기를 해요. 뭐 일체 저는 제 일만 가고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 자체가 응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안 하면 또 안 되겠죠. 네. 아, 맞아요. 네. 가족 얘기도 또 이렇게 진솔하게 나눠주셨는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작업들 하고 계신데 15개국, 23개 도시, 50회의 패션쇼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감회가 굉장히 뭔가 늘 새로운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항상 그때는 멋모르고 해요. 일만 일이다 하고 하잖아요. 해야지. 어떻게든 해야지. 정말 별일 다 있죠. 근데 참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지금은 생각하면 그 페이지 넘길 때마다 어떻게 해왔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네.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뭐 나라나 도시 있으세요? 아, 예. 어디? 참 가슴에 이렇게 닿은 게 저기에요. 케냐. 케냐 갔을 언제 적에. 하신 거예요? 3년 전에 케냐 갔을 적에. 그때 준비 크게 없이 갔던 거가 옆 나라 세이셸을 갔는데 그쪽 네. 대사님께서 이왕 온 김에 우리 한번 해주고 가면 안 돼요 하는 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쇼를 갔다가 그러니까요. 모델은 어디서 구하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정말 그때 옷을 가지고 가셨던 거예요? 네네네. 거기서 싸서 그대로 다시 케냐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현지 모델도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는 감격은 옷을 벗지 않고 네. 그 자리에서 디너를 했다니까요. 너무너무 입고 싶어 해서 그 대사 부인들이 다 네. 입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 일이 불편한 거를 감수하고 그러니까 불편한 건 핑계일 수밖에 없다는 걸 또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거 쓰고 있는 머리에 쓰는 그 무거운 떠구지 같은 것도 이런 체험을 어디서 해보냐는 그쵸, 거예요. 그쵸. 예. 본인들이 왕비라고 이렇게 목 세우고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에서 받는 감동들. 진짜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저도 같이. 또 혹시 해보고 싶은 나라 있으세요? 많죠. 저는 이렇게 후진국 쪽으로 많이 가보고 싶어요. 아프리카 쪽에 좀 갈 계획들이 정말 지금 스와질랜드에 교당이 있어요. 네. 거기도 꼭 가서 봉사를 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네. 싶고 거기 가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참 그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거기가 그 교무님이 계시는데 그 교무님이 오시기 전에 한번 꼭 저를 보고 남기라는 게 거기에 있는 여인들에게 바느질 가르치는 거. 네. 옷을 짓게 해주고 하는 거를 꼭 정말 제가 제 수건 사업을 하고 싶은 작업이 그 작업이에요. 스와질랜드에 가서 예 이제 미싱은 다 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것저것 옷감들 정말 그냥 싼 건 많잖아요. 그거 몽땅 보내놓고 거기서 바느질을 가르치고 오고 싶은 그런 나이 더 들기 전에 네. 하고 싶어요. 정말 빨리 하고 싶어요. 그거는. 네. 빨리 이루어지길 저도 네네네. 같이. 근데 선생님 굉장히 지금 일정들이 많으신데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거 이거 굉장히 네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있는 거 외에 학교 가는 거 외에 다른 잡스러운 일을 정말 하지 않아요. 첫째는 저는 밤에 만나는 외식이 없어요. 거의. 네. 그리고 따로 사람을 안 만나요. 사람 만나는 게 되게 피곤할 거예요 아마. 이 공간에서 일하고 다 여기서 만끽하고 그냥 집에 가서 잠자는 거죠. 네. 8시간은 자야 되니까. 휴식을 잘 네, 취하시는. 충분히 잠을 자고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아침마다 나오는 거죠. 네. 네. 새로 태어나는 기분.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막 기쁘게 생각하고 오는 거죠. 네, 네. 네. 아, 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네요, 정말. 네, 정말 필요해요, 그거요. 네. 괴로웠던 거 언제 뭐 내 거 있었어? 네. 왜 괴로워야 되지? 라는 생각을 바꾼다면 네. 되게 편해져요. 맞습니다. 네. 아, 선생님 잠깐 수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선생님이 정말 그 수건 중에 한 가지가 이 한복의 유네스코 지정이라고 어디선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개인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작년까지만 해도 막 흥분해가지고 그 유네스코에서 여기 사람이 왔었어요. 아, 네. 이상하게 그 거리가 되려고 거기 심사위원 되는 분들이 두 분이나 따로따로 어떻게 이상한 인연 외국 사람들 따로 오게 됐어요. 이 공간을.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 와서. 그래서 저를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한복으로는 힘들고요. 한복 문화로 가는 걸로 해서 지금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한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움드리는 사람으로 저 개인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분명히 되리라고 보는 거죠. 네. 곧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제가 못하면 다음 사람이 해야죠. 선생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앞으로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일들 있는지. 계획은 날마다 있어가지고 뭐 크게 계획 그런 것보다는 네. 그냥 정말 저는 그냥 오늘의 계획이에요. 그냥 오늘 살아가는 거 이제 특별하게 뭐 계획을 세웠고 뭐 가야지가 아니라 날마다 눈 뜨면 하는 일에 어찌 보면 쳇바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전 인생에 크게 변화는 없어요. 오늘 열심히 잘 살고 있으면 또 오면 오는 대로 받고 저 별로 큰 변화 없게 살아요. 정말로. 저는 근데 선생님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날마다 계획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굉장히 큰 일 같아요.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라 날마다 계획이지 이 표현 자체가 날마다 늘 스페셜하고 늘 나한테 감동적이고 네. 이런 일들을 일상으로 살아가시니까 큰 일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데 앉아 있어도 내일이 뭔 일이 일어날지 정말 저는 잘 몰라요. 네. 갑자기 밖에서 다 듣고 와서 저게 짊어지기 힘들게 생겼다 한 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늘 어머 못하겠어가 아니라 어머나 되는 걸 주겠지. 네. 어떻게 안 되는 걸 가져왔겠어. 네. 할 수 있어. 네. 하는 거지. 네. 할 거야. 정말 이렇게 했어요. 할 거야. 너무 힘들고 모닝나게 막 죽겠어도 아니야. 저건 나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돼 있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여러 시간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정말 장인 정신이란 무엇인가 이걸 저 조금 느끼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남겨주세요. 참 이상하네요. 제가 많은 인터뷰를 하는데 네. 정말로 네. 너무 편안하고 식구들 앞에서 앉아서 얘기하는 느낌 있잖아요. 사실 방송이라는 건 떨리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떨리고 설레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아주 편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저는 교당을 좋아해요. 어디를 가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선생님 뵙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처음 뵀는데 처음 뵌 사람 같지가 않은 느낌. 네,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 네. 분명히 여기서 많이 범직한 한 네, 사람. 네. 이런 마음으로 참 편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했어요. 정말 너무 행복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 만행. 김혜순 선생님이 33년 동안 한복을 향한 외길 인생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선생님의 땀이 서린 아름다운 한복이 세계인을 감동시킬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행복한 만남을 가지고 또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